안녕하세요. 트럼프는 현재 일어난 미국의 그 선거 부정을 두고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우편 투표를 할 때에 제한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정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의 42개국 가운데 두 나라를 제외한 그러니까 40개국에서 국내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재자 투표를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재자 투표를 하게 한 거죠. 우편 투표가 가능하게. 나머지는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가 미국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됐을 때 민주당이 가장 먼저 바꾼 법안은 그 우편 투표를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신분증 같은 것을 필수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한 그런 시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나 미국 민주당이 이런 부정 선거를 주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미국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빌 클린턴,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로스차일드 이 손자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아니면은 딸이거나 레이디드 로스차일드네요. 그러면 딸이거나 아니면 며느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고 그 여러 가지 일을 도모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것 중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게 로스차일드가 그 소유한 그런 주간 잡지잖아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이번에 그랬냐면요. 그 미국의 공화당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하면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인종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해지고, 그래서 백인은 줄어들고 또 종교적으로 그 강한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 적어지고, 그리고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가령 우리나라의 그 이민 정책이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 분포가.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강한 종교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또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강남좌파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의 보수세는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가가 그 후원하는 그런 잡지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화 세력입니다. 그래서 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월가가 또 세계 자본력이 그렇게 전자식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 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들 세계화 세력 대통령들은 어제장가요? 뉴스에 나온 바로는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셋 다 세계화 세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진짜 그 백신을 맞는 사람일까? 이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워낙 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백신에 관련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베이징대 교수라는 사람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은 108조 원이겠죠? 108조나 경제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이런 기본이 안 된 인간형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 관련해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팬데믹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사람들이 한편으로 죽어나가고 백신 억지로 맞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도 역시 상식이 부재한 그런 사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김남국 씨, 이 사람이 변호사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사법고시나 뭐 이런 거 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광주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학력을 보니까 행정학과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로스쿨을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이 알려지도록 그 정당 활동을 하면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한국은 이제는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 중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키워서 이렇게 변호사 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 노무현 때에 로스쿨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무현에 대해서 정치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도 노무현 시대이고 지지율이 10% 이하로 나중에는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스쿨을 도입을 한 거죠. 그것도 막 반대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김남국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한테 내부 고발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트윗에서.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이 무슨 국토부 개통의 무슨 구경회사인가요? 거기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진주 본사에 안 내려오고 서울에서만 버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사는 자기 인맥을 거기다가 꽂아 놓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은 그 팩트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내용 숨기라고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그런 지도자는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국토부 장관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내부 고발이 아니더라도 지금 김용민 씨가 그 현재의 정치 상황을 오픈시켰어요. 즉 양정철 같은 사람은 지금 중국의 힘으로 지금 총선을 치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을 만났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 홍석현 씨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주진우 씨가 김용민 씨가 오픈시켰어요. 그러니까 주진우랑 양정철, 윤석열, 그리고 홍석현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은요, 양정철과 홍석현 씨가 또 다른 어떤 선거 구도를 짜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 윤석열 씨를 그래도 두 번째 만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양정철이 선거 구도를 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특별히 키워준 것이 아닌가. JTBC에서 굉장히 띄워준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팍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배우는 홍석현 씨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 주자로 밀고 있고요. 서울시장은 허경영 씨가 그래도 난 것이 아닌가. 한국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국 가족펀드 때문에 숨진 사람, 뭐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숨진 채 발견, 윤미향 씨 관련해서 숨진 사람, 박원순 시장 숨졌고, 윤미향 첫 재판 판사도 숨졌고, 이번에 이낙연 씨의 그 부실장이 숨졌고, 왜 이렇게 숨진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이분이 그 닥터이시면서 의학사학자라 그러는데요. 6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주된 원인은 돌로 만든 수도관을 버리고 나무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납에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신경계 불구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그 나라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이들한테 백신을 주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흥미로운 건데요. 이 뇌가 찍어보니까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광신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 속은 좀 다르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중에서 이렇게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주입할 수 있는 백신이 마련돼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백신을 집어넣으면 광신적인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누구를 광신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지는 모를 일이죠. 오히려 이것은 좀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개발해내는 그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가야라는 것이 임나설로 그 일본의 고대 국가라는 것을 막 강조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식민사학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덕일 씨가 이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식민사학을 추종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됐다, 이런 전시회를 했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박물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했으면 뭐합니까? 그 사학계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바꿀 생각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사실이 인정됐다는 것이 하나의 팩트 체크입니다.